그리스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충격, 단지 하루짜리 충격에 불과했던 걸까요? 오늘장에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좀 이르죠. 아직 그리스 문제가 좀 정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누르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 KTB 투자증권 김윤서 연구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국내 증시를 둘러싸고 외부 변수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국내 변수 자칫 놓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내일장에서 눈여겨볼까요? 네, 우선 이번 주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좀 핵심 변수는 아무래도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 있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리스와 20일을 포함한 그 채권단의 어떤 협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글로벌 위험 자산들의 가격이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쪽에서는 사실 이거보다는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6월달 우리나라 수출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5월 달에는 굉장히 수치가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0% 좀 감소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발표되는 수준도 이 컨센서스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해외 경기 자체가 굉장히 이렇다 할 회복세를 좀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해외 수요 자체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어쨌든 국내 경기의 좀 핵심 축을 담당하는 수출 부분이 좀 계속해서 부진한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또 이걸로 인해서 국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중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좀 투자 심리를 그래도 개선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메르스의 추가 확산 여부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분위기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좀 별탈 없이 진정이 된다면 그동안 좀 위축됐던 어떤 내수 경기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그런 급감 우려들이 좀 해소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눌려있던 주가들도 어느 정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를 보고 넛크래커라고 하죠. 여기저기 좀 끼어있는 모습 따라서 좀 체크해볼 부분도 많아 보이는데요. 오늘 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겠지만 계속해서 그리스의 어떤 그 협상 과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리스의 고위 인사라든지 아니면 또 유로존 쪽의 고위 인사들의 또 발언들이 계속해서 중요할 것 같고요. 또 22에서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과연 이 그리스 위기가 남유럽으로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남유럽 국제금리의 급등세를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또 이 시비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고위 인사들의 발언들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말고 이제 좀 중국 쪽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상해 증시의 어떤 급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한 상황이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굉장히 우려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중국 정부의 어떤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어떤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어제 이제 오후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같이 중국 증시 하락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시장 참여자들이 중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 증시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지금 상황에서 중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더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 효과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실물 경기를 좀 같이 급하게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중국 소비자들의 어떤 해외 상품 수요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해외 여행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메르스가 지나간 뒤에도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내수 경기를 좀 추가적으로 침체시키는 그런 악재도 작용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 중국 증시도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는 그 추가적인 급락을 멈추고 중국 정부의 의지대로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오늘 흐름만 봤을 때는 중국 증시가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 3% 정도 급반등 흐름, 오늘장에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보이네요. 그럼 내일장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이런 반등 흐름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오늘장 단순히 좀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나요? 네, 우선은 좀 기술적인 반등에 좀 무게를 두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시간 흐름대로 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그 공포감이 고조된 게 이제 일요일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먼저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어제 밤이죠. 이제 어제 밤에 유럽과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악재들은 좀 어느 정도 지금 가격에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방향성은 오늘 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미국과 유럽 가격 변수들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여부에 따라서 내일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렇다 하고 전망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한쪽으로 포지션을 좀 세게 잡지는 마시고 그냥 좀 관망을 하시면서 해외 동향을 좀 살펴보시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실 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좀 지나간다면 저희는 그 2분기 때 그래도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또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4가지 업종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권, 정유, 화학, 은행 4가지 업종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쪽, 중소형이나 코스닥 쪽에서는 개별 종목,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별로 좀 개별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장 양시장 반등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리스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기까지는 밤에 좀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자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도 어떤 뉴스들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는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고요. 내일장 흐름을 좀 가를 만한 키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시장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8분 남았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